자, 우리가 분류 얘기는 꽤 많이 했어요. 뭐 강아지, 고양이 분류하는 게 그냥 분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회귀는 뭐냐? 자, 회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회귀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회귀라 그래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파악을 왜 했느냐? 그거를 파악해서요.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처음 보는 입력에 대해서도 적합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시,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처음 보는 입력에 대해서도 적합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형회귀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 간의 무슨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선형 관계를 파악하면 그거는 선형회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간의 선형 관계를 파악하고 처음 보는 입력에 대해서도 적합한 출력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선형회귀의 개념과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키와 몸무게의 선형 관계를 파악해서 처음 보는 키에 대해서도 적합한 몸무게를 출력하는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AB를 찾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키, 이 X값에 대해서도 적합한 몸무게를 출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예를 들면 입력이 키, 출력이 몸무게인 거예요. 근데 키와 몸무게의 이 선형 관계, 1차식입니다. 선형이란 1차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형 관계를 파악해서 처음 보는 입력, 처음 보는 키에 대해서도 적합한 몸무게가 출력이 되도록 하는 머신을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적절한 AB를 찾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적절한 AB를 어떻게 찾을까? 일단 뭐에 기반해서 찾느냐? 하면 그게 바로 데이터에 기반해서요. 왜냐? 기억나요? 선형회귀 어디에 포함되는지? 머신러닝은 맞는데 딥러닝은 아닌 그 2번 영역에 해당되는 녀석이었어요. 잠깐 앞으로 가보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영역, 요 2번 영역이 바로 선형회귀가 포함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맞으니까 데이터 기반한다라는 그 사실 알 수 있고 딥러닝은 아니니까 깊은 인공신경망까지는 아니다. 네, 깊은 인공신경망은 아니죠. 여기 보면은 히든 레이어가 하나도 없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선형회귀도 마찬가지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적절한 AB를 찾는다. 여기서 데이터는 뭘까 하면은 키와 몸무게가 바로 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를 조사해 봅시다. 키를 입력, 몸무게를 출력으로 해서 여기다가 키와 몸무게 분포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가 좀 작고 몸무게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키가 좀 크면 클수록 몸무게는 좀 더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분포. 뭐 키가 크고 저처럼 이제 메르치도 좀 몸무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키, 몸무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AB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얘도 지도학습 맞는 게 키에 대해서 이 몸무게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를 true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키는 요 몸무게가 맞아. 왜냐면 이 데이터에 기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키는 요 몸무게가 맞아. 요 키는 요 몸무게가 맞아. 요 키는 요 몸무게가 나와야 된다. 요 키에 대해서는 요 몸무게가 나와야 된다. 그러한 AX 더하기 B를 찾아야 된다. 적절한 AB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절한 AB가 뭘까요? 그러니까 적절하다라는 게 뭘까? 적절하다는 게 뭘까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스입니다. 로스를 최소화하는 AB가 바로 적절한 AB의 정의인 거예요. 로스 혹은 코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로스, 코스트, 손실, 뭐 비용 이런 말인데 뭐겠어요? 얘를 키워야 돼요? 줄여야 돼요? 로스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줄이는 게 좋을까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스 혹은 코스트라는 녀석을 최대로 줄이는, 최소화하는 그러한 AB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한 AB가 바로 적절한 AB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가진 이 5명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스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머신의 출력, 얘를 y-hat이라고 해볼게요. 출력인데 내가 원하는 출력은 아직 아닌 상태, 그걸 이제 y-hat, 그래서 나와야 되는 출력을 정답을 y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키에 대해서는 요 몸무게가 나와야 될 출력 y 값인 거예요. 요 키에 대해서는 여기의 값이 y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y1, y2, y3, y4, y5로 하겠습니다. 아래 첨차를 가지고 뭐 이따 나올 거니까 뭐 괜찮아요. 그거의 차이가 최대한 적게끔 하는 AB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찾았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키와 몸무게 예상되는 그 관계가 어때요? 키가 클수록 어느 정도 몸무게는 나간다. 그러면 그거를 선형함수, 이 AX 더하기 B로 생각하면 이 키축에 대해서 아마 몸무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거는 일단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요건 알고 있는 상태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파란색 직선과 같은 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로스를 잘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는 A, B를 엉망진창으로 잡았다 칩시다. 기울기도 좀 잡고 Y절편도 좀 잘못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뭐 잘못 잡을 수 있죠. 맨 처음엔 잘못 잡은 거예요. 점점 알아내는 겁니다. 머신러닝의 특징은 한 방에 팡 하고 알아내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직선을 점점 이렇게 올려서 파란색에서 딱 멈추게끔 하는 게 머신러닝이 동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로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데이터 한번 봅시다. 요 데이터. 요 키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몇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 나와야 되죠. 근데 몇 나왔어요, 지금. 요만큼 나온 거죠. 요게 요 값인 거죠. 그래서 요 y hat 값과 요 y 값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차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y 빼기 y 햇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y 값, 여기가 y 햇 값, 여기 뺀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데이터 1, 2, 3, 4, 5니까 우리가 y5라고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y5 빼기 y 햇 5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로스로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부호가 문제가 됩니다. 자, 봐봐요.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기쯤에 잘 가 있을 때는 여기는 데이터 빼기 예측값, 그러면 음수가 나와요. 얘는 데이터 빼기 예측값, 그러면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봐봐요. 데이터 이렇게 있다 합시다. 키와 몸무게 데이터예요, 여전히.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이렇게 통과하면은 로스가 0이겠죠. 예측한 거랑 실제 몸무게 값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정확히 로스가 0이 될 텐데, 만약 이런 식으로 로스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y 빼기 y 햇이 여기는 뭐 이만큼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y 빼기 y 햇 해보면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더하면 로스가 0이다. 그래서 이것도 자란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란 직선, 이것도 자란 직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찾고 싶은 건 얘겠죠. 얘가 아니고. 그래서 얘를 그냥 차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제곱을 취해줍니다. 이렇게 제곱을 취해줘요. 근데 왜 제곱일까?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문제면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기 여기 뺀 거를 절대값 취해가지고 싹 더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때 이런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좀 있을 겁니다. 절대값으로 했을 때와 제곱을 했을 때 차이점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태권 V 바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에러가 요만큼 차이 났을 때 에러, 그리고 2배만큼 차이 났을 때가 그냥 요 에러가 딱 2배만큼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2배만큼 에러 차이 나면 얘도 2배만큼 차이 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비교해서 제곱은 어떠냐 하면은 x제곱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죠? 얘는 어때요? 벌써 느낌 오죠? 요만큼 에러 났을 때는 요만큼 차이, 요만큼 2배만큼 에러 났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차이를 뵙게 됩니다. 즉 뭐랄까 이 에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편에 속하죠. 절대값보다는 제곱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한번 거기에 답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는 이런 제곱해서 싹 다 더하는 것을 로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빼기만 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렸고, 절대값과 제곱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어요. 절대값을 취하면 안 된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취해도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취사 선택은 하실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는 이게 적절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적절하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제곱하니까 나도 제곱할래 이러지 마시고 왜 절대값은 안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 절대값이랑 제곱은 이런 차이가 있겠다, 그럼 뭐 이 상황에는 제곱이 낫겠네, 그럼 아니면은 뭐 이 상황에서는 절대값이 낫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얘를 에러의 제곱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E5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해가지고 전체 로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린다기보다는 표현을 해볼게요. L은 L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로스 함수를 L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이 1의 제곱 더하시고 이 2의 제곱 더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쭉쭉 한번 불러주세요. 그 다음 이 4의 제곱, 그 다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대답 안 하신 분 다음에 해주실 거죠? 요거를 근데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그마 1부터 5까지 이 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AB를 찾기 위해서 로스를 잘 정의를 해본 겁니다. 머신의 출력 y 햇과 나와야 할 출력의 차이를 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린 이 함수가 바로 MSE라는 걸 쓴 겁니다. 액티베이션도 다양하다시피 로스 함수도 굉장히 다양한 로스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MSE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 MSE. 왜 MSE냐? 평균을 취했다 그래서 M, 민이죠. 스퀘어를 취했다, 제곱을 했다 그래서 스퀘어드, 에러니까 에러. 그래서 평균, 제곱, 에러다.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인 겁니다. 근데 평균을 취하려면 5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5분의 1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눈이 복잡할까봐 5분의 1을 그냥 뺐는데, 빼도 된다라는 사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을 5분의 1 L을 쓰던가 그냥 지금 현재 L을 쓰던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뭐를 찾는 데 있어서 A랑 B를 찾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뒤에서도 살짝 다루게 될 거지만, 아그맥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그맥스? 여기는 아그민이 되겠다. 아그민은 얘를 최소화하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그민 밑에다가 A, B 이렇게 쓰면은 5분의 1 L을 최소화하는 A, B, 적절한 A, B죠. 그 A, B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값이 A, B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L을 또 미니마이즈 한 거,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L을 최소화하는 AB나 5분의 1 L을 최소화하는 AB는 당연하게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게 더 좋다? 그러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해버리죠 뭐.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L을 최소화하나 5분의 1 L을 최소화하나 그 최소화하는 적절한 AB는 아예 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5분의 1은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도 민스퀘어 에러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전혀 없어요. 뭐 파이토치나 코딩 하실 때는 여기 5분의 1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MSE 로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부에서 알아서 평균 취해서 뱉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민이다. 그냥 민이면 그냥 5분의 1의 최소값이라는 거거든요. A랑 B를 잘 바꿔서 5분의 1의 최소값을 보자. 그럼 그거랑 이거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기선 다르죠. 요건 다릅니다. 요거는 같고 요거는 달라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L을 최소화하는 녀석은 똑같지만 그 최소화된 값, 미는 그냥 최소화된 값을 얘기해요. 그 값 자체는 당연히 5분의 1 했으니까 다른 게 맞죠. 뭐 L이 0이 아닌 다음에야. 예. 그래서 MSE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L을 최소화하는 A, B만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A, B를 일단 일일이 바꿔가면서 이 L 값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얘가 일단 A, B의 함수라는 거 느껴지나요, 지금? 한번 좀 더 전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시 쓰면 y, i 빼기 axi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요 x랑 y는 주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 값이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다? a랑 b인데 지금 그래서 l은 a와 b의 함수로 나타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림 그려볼 수 있겠죠. a축, b축으로 이렇게 a축, b축 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위로 나가는 거는 l축이 되겠죠. l을 그려보자. 요거 문제 없죠, 요거? y햇, 요거 머신의 출력 y햇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몇 번째 입력 데이터냐에 따라서 xi 이렇게 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일이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곱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무조건 이렇게 2차 함수로 생겨지게 됩니다. 3차원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느껴지나요? 3차원으로?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답이 나왔어요. 벌써 AB를 찾으면 돼요. 뭐를? L을 최소화하는 AB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따따따따 해서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여기쯤.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A 지점. 뭐를 최소화하는? L을 최소화하는 바로 그 지점. 근데요, 제가 일부러 여기를 떨어뜨려 놨어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L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직선이 모든 지점을 다 통과해야만 로스가 0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5개의 지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 직선은 이 5개의 점을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직선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맞죠? 그래서 로스가 0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쯤에 있는 게 가장 최적의 해니까 어쩔 수 없이 로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수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 B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바꿔가면서 A랑 B를 뭘로 잡아봐요. 기울기랑 Y절편을 뭘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로스 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찍어요. 그 다음에 또 A, B를 또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로스 값을 딱 계산해요. 제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또 여기 찍어요. 그렇게 따다다닥 찍어서 이렇게 바꾸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작게끔 하는 기울기와 Y절편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적절한 AB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AB를 찾은 겁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죠. 그죠? A랑 B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언제 이거 계산합니까? 지금은 5개 정도만 더하니까 그나마 낫지. 이거를 일일이 구한 다음에 최소가 되는 AB 값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무식한 방법이라서 좀 더 스마트한 방법 없을까? 거기에 바로 해답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거예요.